사회 구석구석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코너입니다. 화요일마다 우리들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4.16재단 상임이사님이라고 부르고 보니까 4월이 됐습니다. 예, 세월호 다음 참사 주 9주기가 또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말이죠. 일요일 날은 선상 추모식하러 가고요. 침몰 현장에. 침몰 현장으로. 16일 날 일요일인데 그날도 일요일인데 이제 그날은 이제 세월호 참사 9주기라서 그때 이제 인천하고 안산에서 기억 행사들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줄에 있는 게 노란봉투법, 간호법, 뭐 방송법 뭐 등등이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거부권 행사 2호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환노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좀 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뭐 양곡관리법하고 이거 노란봉투법하고 콕 찍어서 거부권 행사 뭐 얘기가 나오고 예고를 했었죠. 예고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하겠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 지금 법사위에 가 있고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또 노동 진영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입법 제대로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행사들 뭐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저 손잡고에서 하고 있는 그 노란봉투를 열어라 퀴즈쇼가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4월 20일까지 이제 시민 제작위원을 모으고 그리고 또 참가자들 모으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5월 14일 날 그 퀴즈쇼를 하려고 합니다. 도전 골든뱅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동 문제를 알아보는 거죠 서로가. 네, 네. 예. 자, 다음 주도 뭐 특히 벌써 4.16이 9주기가 됐네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한 장 봤는데 사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머니 세 분이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인데 고 임경빈 엄마 전인숙님, 그다음에 김영균 어머니 김미숙님, 이태원 참사 이지한 어머니 조미은님. 그 아기는 2022년 동국제강 산재 사망하신 고 이동훈님의 아들 주한입니다. 이 아이를 그 엄마들 셋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보고 4월달 너무 잔인하다. 맞습니다. 너무 잔인한 달이죠. 예. 자, 오늘 12구 참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참사 158일이 훌쩍 지났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책임 묻는 탄핵. 네, 오늘이 그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렸고요. 그 10시 반에는 이제 그 이태원 유가족들하고 지금 시민단체가 이제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탄핵 헌재가 탄핵할 것을 빨리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첫 준비 기일이라서 쟁점을 보통 이제 정리를 하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리된 쟁점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 탄핵이잖아요. 네. 그 장관 탄핵이라면 헌법이나 이제 법률 위반이 한 것이 있는지, 위반을 한 게 있느냐,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랬을 때 그러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때 중대한 위반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참사가 났는데 아무런 대응도 안 했고 중앙안전대책본부, 중앙수습본부 뭐 이런 거 대책본부 이런 것도 안 만들고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사 일어났는데 대응도 안 하고 수습도 등한히 하고 그 뒤에 또 이제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러면서 도리어 유가족들의 심사를 분노만 자극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장관으로서의 특히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그 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탄핵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원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법사위 위원장이거든요. 네네. 김도읍 위원장이죠. 예,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해서 탄핵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라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보니까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 위반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만약 위반을 했다면 그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냐. 그렇죠. 중대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나 박근혜 씨 탄핵 당시에도 중대성 요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대통령 탄핵이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장관 탄핵 그렇죠. 심판은 처음이라서. 왜 장관 탄핵 심판이 처음이냐? 이 정도 되면 다 스스로 물러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도 탄핵까지 가기 전에 다 정리를 했는데. 다 사퇴했죠. 이분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탄핵까지 갔다라는 거고. 즉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서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점은 아마 지금 보니까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이상민 장관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할 권한은 나한테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추상적 의무만 있는 거지 구체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중앙수습대책본부를 왜 4시간 이후에라도 만들든지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이게 사실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본부를 만들어서 이게 조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수습을 빨리 이제 원활하게 하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말로는 이렇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력도 굉장히 부족했었고 뭐 의료 부족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율해 줄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법에 따라서.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런 당시에 참사가 더 참혹한 참사가 더 길어지고.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았어요. 사실은 자기가 보고를 받고 대통령한테 맞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보다 늦게 보고받았죠. 자, 이 독립적 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하면서 전국 순회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받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이제 3월 27일부터 이제 전국 행진에 나섰고요. 그래서 오늘 대전을 거쳐서 수원까지 이제 도착했고 내일 서울에 올라오면서 저녁 7시에 이제 추모 대회를 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159명이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159일째인 내일이네요. 4월 5일 날 이렇게 이제 행진단이 다 들어오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 국민동의 청원은 좀 5만 명 그걸 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다뤄지게 되겠죠. 3개월 안에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국회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한을 다 잘 안 지켜요. 안 지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3개월 안에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고 또 특별법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까 이것도 또 심의를 해서 빨리 이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들이 남아 있죠. 자, 3개월이라고 하면 지금이 4월이니까 7월, 8월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때 본격적으로 그 안에 이 특별법이 독립된 조사기구가 보장되는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이제 특별법 만들어서 이제 조사기구 만들고 그러나 이제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소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그 상설 조사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법 416 따로 12구 참사 따로 이렇게 독립된 조사기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설화된 독립된 조사기구 생명안전특별법 이미 그 국회에 발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니까 12구 참사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으로서의 생명안전특별법이 조금 국회에서 좀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빠르게 제정 절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지난달 말일에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즉 그룹 회장이 재벌그룹 회장이 기소된 건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3년의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쳤다가 이제 시행됐던 게 작년 1월 27일이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에 이제 이런 대형 참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죠. 노동자가 이제 매몰돼갖고 3명이나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로부터 상당히 많이 지난 거잖아요. 1년 2개월이나 지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기소가 돼서 상당히 늦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이제 노동부에서는 대표이사를 갖다 여기 책임자로 안전 책임자로 해가지고 기소할 의견을 좀 냈는데 검찰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안전 책임을 맡을 사람은 그 회장이다라고 해가지고 회장을 갖다가 이번에 기소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제 네. 엠텍 그 자동차 부품 회사라는 데 곳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작년 7월 14일 날 네. 거기 이제 그 기계에 끼어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담당 이사 이 사람을 갖다 기소하는 걸로 됐지만 검찰에서는 거기 대표이사를 갖다 또 기소를 한 게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따라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뭐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게 검찰의 이제 그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게 네. 법의 정신에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누가 이런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판결이 없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사례에서 아까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판결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6일 날인가요? 이게 저기 엠텍 그 자동차 부품 회사 네. 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주목해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안전 담당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표 이사를 갖다가 책임자로 저기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이런 거 한번 첫 사례거든요.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거를 잘 보자고 하시냐면 그 재벌 기업들이나 또는 특히 건설회사나 이렇게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데서 그 소위 로펌들한테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시장이 확 열렸어요. 맞아요. 자문을 구해가지고. 네, 자문을 구해서 우리 회장님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대표이사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최고 안전 책임자 뭐 C자 돌림들 있잖아요. CEO 뭐 CSO 맞습니다. 뭐 있는 것처럼 CSO 최고 안전 책임자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회사마다 많이 만들었죠. 회사마다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소위 오너 일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대표이사로도 막 취임을 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실제 경영 책임자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형식상의 어떤 최고 안전 책임자나 이 사람으로 볼 거냐, 실질적으로 오너로 볼 거냐. 그러니까 직책이나 직함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자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요 공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게 법 정신에 맞는다고 이제 보고 이게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재해로 한 명 이상 사망했을 때, 네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는 한 명 이상 사망했을 때,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렇죠. 또 1년 이상의 어떤 질병을 받는 사람이 이제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는 좀 중대재해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이게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네. 하한선이 1년이에요. 무조건. 네. 유죄 인정 받으면 예. 무조건 1년 이상이에요.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 법인 거죠. 이 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워낙 산업재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안전교육도 해보고 예방대책을 해보라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첫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 법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누구를 경영 책임자, 실질적인 안전 책임자로 볼 거냐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판결 해석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는 법이 너무 심하다. 예.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좀 자기 성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동자들의 목숨을 이렇게 뺏어가면서 뭐 죽게 만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안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서는 계속 기계만 돌릴 생각인가 뭐 기업만 잘 돌아가면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그게 안 고쳐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최고 책임자들까지 경영 책임자들까지 이제 처벌하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요 배경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책임들도 있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기업이나 이제 이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이런 게 좀 있었다 보니까 이런 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제거하는데 소홀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보지 않고 오로지 이게
아직 제대로 이제 시행도 안 되고 있었는데 네. 이걸 갖다가 벌써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정부도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TF 뭐 만들어갖고 뭐 내놓겠다 이제 하고 있는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 완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제 섣부른 짓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이달 중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보다 먼저 법을 감축하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따님 사건에도 얘기했지만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네.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그 일하는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또 전문가 몇 사람 모아놓고 또 추진단 만들어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과하다. 하니까 이거를 법을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 할까 걱정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순서가 잘못된 게 법률가로서 한 번도 판결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조문이 현실에서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아직 몰라요. 맞아요. 근데 법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야, 중대재해처벌법 작년에 시행됐는데 사망자 수는 더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좀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어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현실에 반영하지 않은 거죠. 법 적용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소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299건에 대해서 이제 입건을 했는데 네. 실제로 기소한 거는 11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을 갖다가 시행되자마자 아주 이제 약화시켜 버린 거예요. 네. 시행 적용하는 데서 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좀 나온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좀 다 제껴놓고 이 법이 너무 힘드니까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의 그런 사기를 갖다가 위축시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러지는 이런 거 그러면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안전한 거 위험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작업 위험에 내몰린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물어야 되거든요. 네, 기업의 사기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위축되더라도 노동자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사기와 생명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